예,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네요. 핸드아웃도 제목이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예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클로닝을 거의 마쳤어요. PCR하고 엔자임 컷해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콜로니로부터 DNA 프랩 하는 플라스미드 DNA를 프랩까지 했거든요. 이제 프랩을 했으니까 젤에 걸어서 우리가 뽑은 DNA가 인서트,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간 건지를 확인하는 스텝이 남았습니다. 여기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에는 그렇다고 DNA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틴, DNA 유전자를 셀에 익스프레션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텐데, 단백질의 일렉트로포레시스까지 다 합쳐서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핸드아웃을 한번 보시면요, 타이틀은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로 되어 있고,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is used to characterize one of the most basic property, molecular mass of both polynucleotide and polypeptide의 중요한 성질을 이제 규명하는데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쓰는데,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can also be used to determine the purity of these samples, heterogeneity, extent of degradation, subunit composition. 이 샘플이 이제 젤에 걸면 어느 정도나 퓨리티가 높은지, DNA 젤 같은 경우는 정확한 퓨리티, 그러니까 DNA는 여기서 퓨리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DNA 젤을 걸면 다른 DNA가 혹시 섞이지 않았는지,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다른 단백질이 혹시 섞이지 않았는지, DNA 젤을 걸었는데 여기에 단백질이 섞였느니 안 섞였느니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단백질 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DNA면 DNA, 단백질이면 단백질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heterogeneity, extent of degradation, 프로틴 같은 경우나 DNA 서로 degradation 됐으면 이제 작은 프로덕트들이 보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서브유닛 컴포지션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먼저 DNA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먼저 봅시다. The most common gel electrophoresis materials for DNA molecule is agarose and acrylamide.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가로스 젤에다가 DNA를 런하는 것만 해봤을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크릴아마이드로 만든 젤에다가 DNA를 러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크릴아마이드 하면 생각나는 게 SDS 페이지가 PAGE,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잖아요. 그때 쓴 아크릴아마이드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이 만드는데 SDS를 넣지 않는 것이 프로틴 젤과 다르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DNA 스트럭처를, 프로틴 젤 같은 경우에는 SDS가 이제 프로틴의 스트럭처를 해체시키고 또 다른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SDS를 넣어주는데, DNA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혹은 RNA도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를 없애기 위해서 DNA 페이지 젤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젤에서는 주로 유레아라는 디내추레이팅 에이전트를 넣고 만들긴 합니다. 어쨌든 DNA도 아가로스 젤에 걸 수도 있고 아크릴아마이드 젤에도 걸 수 있다. 각각의 용도는 나중에 설명을 하죠. 일단은 DNA를 아가로스 젤에 걸 때 The electrophoretic migration rate of DNA through agarose gels is dependent upon four main parameters. 4개의 큰 파라미터에 의해서 DNA가 얼마나 젤에서 전개되느냐가 결정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모리큘러 사이즈에 따라서, DNA는 차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죠? DNA 구조, 5탄당, 베이스, 포스페이트 백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한 베이스, 한 뉴클레오타이드당 하나의 포스페이트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DNA는 모두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서 젤을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기를 흘려주면 플러스극으로
DNA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는 거리는 당연히 모리큘러 사이즈에 반비례하게, 그러니까 모리큘러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아가로 스피드를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얘네들은 더 늦게, 그러니까 죄를 걸면 당연히 더 위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면 더 위에 있고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리큘러 웨이트가 그러니까 MR,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한 거리예요. 마이그레이션 된 거리는 로그 모리큘러 웨이트 분의 1로 비례한다. 로그 모리큘러 웨이트에 반비례한다. 뭐 정확하게 이것을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사이즈에 반비례한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리니어하게 반비례하는 건 아니겠죠. 로그에 반비례하니까.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아가로스 컨센트레이션.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한 컨센트레이션, 뭐 1%면 1%, 0.8%면 0.8%, 2%면 2% 아가로스 젤에 여러 종류의 DNA를 걸었을 때 모리큘러 웨이트가 큰 것이 늦게 가고 작은 것이 빨리 간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일한 모리큘, 뭐 1kb, 1kbca짜리 DNA를 건다, 젤에 런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1%에 걸었을 때 뭐 0.8% 혹은 2% 정도까지 보통 쓰는데, 이 정도까지 걸었을 때 동일한 DNA를 여러 가지 퍼센티지에 걸었을 때 얘가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 퍼센티지가 낮으면 더 잘 가겠죠. 그러니까 그 메쉬, 그 컬럼이 뭐 중간중간에 DNA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촘촘하지 않다라는, 느슨하다는 거니까 빨리 잘 빠져나갈 것이고, 2%면 아무래도 앞에 장애물들이 촘촘하게 있다는 뜻이니까 DNA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것도 역시 agarose concentration, this is inverse linear relationship.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로그 모리큘러 웨이트는 젤의 퍼센티지 분의 1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젤의 퍼센티지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높으면 적게 가고 낮으면 더 빨리 간다. 이건 당연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DNA 컨포메이션이에요. DNA 플라스미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플라스미드를 기본으로 얘기하는데, DNA를 아가로스 젤에 걸면 밴드가 몇 개 나오죠? 2개 나와요. 더 이상 설명하기도 싫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했어요. 빨리 가는 건 슈퍼코일, 그리고 우리가 셀 내에서도 아주 일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프랩할 때 문제가 돼서 이제 피지컬한 어떤 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뭐 볼텍싱을 한다거나 흔드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DNA에 닉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코일이 앞에 가고 닉이 제일 늦게 가요. 근데 이것을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리니얼라이즈 시키면 그 밴드가 중간에 오게 된다. 거기서 보시면 The conformation of DNA, closed circular DNA, 이게 슈퍼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Nicked circular, 그리고 linear DNA가 있는데, these different forms of the same DNA migrate at different rates through an agarose 젤에 서로 다르게 내려간다. Almost always, 항상 nicked circular form이 migrate at the lowest rate of the three forms. 제일 늦게 가고요. 슈퍼코일이 usually migrate the fastest, 제일 빨리 가요. 네 번째는 당연한 거죠. 볼티지를 높여주면 더 빨리 갈 거고. 넘어갑시다.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잘못 표기된 게 있어요. 뭐죠? 그림에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DNA slot to introduce DNA 샘플을 이제 위에서 걸어주면 전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통과시켜주면 아래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슈퍼코일이 제일 빨리 가죠? 근데 리니어가 제일 늦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리니어와 닉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맞아요. 맞죠? 이거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따서 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못했어요. 다음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닉이 제일 늦게 가고요. 리니어가 중간쯤에 끼게 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아가로스 젤은 이 정도예요.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DNA를 아크릴아마이드 젤에 거는 경우가 있는데 아크릴아마이드 gels are useful for separation of small DNA fragment. 아가로스 젤에 걸면 어떻게 돼요? 뭐 보통 뭐 한 5kb짜리를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4kb, 뭐 1kb로 나눈다, 잘린다라고 하면 원래 사이즈는 이제 원래 DNA를 걸면 슈퍼코일과 닉이 보여요. 엔자임을 한 번 딱 자르면 이제 리니어하게 생기니까 5kb짜리니까 여기쯤에 보여요. 이게 리니어 폼.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엔자임으로 잘라서 4kb와 1kb로 자른다 그러면 이게 더 내려가서 4kb와 1kb 이런 식으로 밴드가 보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4kb, 1kb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차이가 확 나니까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 경우 뭐 실험에 따라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시퀀싱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원 베이스 그러니까 50 베이스랑 51 베이스를 차이를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 그러니까 작은 원래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가로스 젤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 걸 수가 없어요. 뭐 보통 한 20 베이스, 30 베이스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 베이스를 단순히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20 베이스냐 이게 20 베이스냐 21 베이스냐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사용하고요. 예전에는 많이 이제 실험실에서 보통 시퀀싱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회사에서 주로 시퀀싱을 뭐 싼 가격에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모두 다 이제 시퀀싱을 회사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요새 실험실에 시퀀싱 젤이 있는 방이 실험실이 거의 없는데 시퀀싱 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가 GATC 시퀀스가 있으면 그것의 한 베이스 한 베이스가 G냐 A냐 이런 차이를 봐야 되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예전에는 6%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인데 거기에 50%의 유레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젤을 만들면 뭐 이게 50 베이스인지 51 베이스인지 한 베이스의 차이도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DNA 아크릴아마이드 젤 어떤 때 쓰냐면 예전에 요새는 이걸 회사에서 다 대행을 해주지만 어떤 프라이머를 합성한다든지 할 때 뭐 한 작은 사이즈 한 20 베이스 20뭐 정도 20 뉴클레오타이드나 뭐 3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까지는 그냥 잘 합성을 해요. 잘 합성을 하는데 뭐 한 40 뉴클레오타이드가 넘어가게 우리가 이제 회사에 의뢰를 하면 이게 굉장히 기니까 그리고 문제는 40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을 해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DNA 합성이라는 것이 어떤 매트릭스 같은 데다가 뭐 어떤 시퀀스 G면 G를 먼저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쫙 와싱을 해주고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A를 또 붙이고 또 와싱 해주고 T를 붙이고 C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이 되고 3'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긴 한 50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하면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것을 페이지로 일루션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확히 50 뉴클레오타이드를 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중간에 하나가 뭐가 없어진 거 혹은 끝에 뭐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달린 것들 그래서 50 뉴클레오타이드 뿐만 아니라 49 뉴클레오타이드나 48 뉴클레오타이드 짜리들이 같이 섞여 와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런 실수가 훨씬 적은데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는 뭐 이게 95% 이상이다 뭐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회사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쨌든 이런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50짜리를 원하는데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실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긴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로 일루션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것을 합성한 50뉴클레오타이드라고 예상을 하고 죄를 걸어서 보면 아크릴아마이드 죄를 걸어서 보면 50이 당연히 밴드가 지나겠죠. 근데 49나 48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잘라서 DNA를 이건 뭐라 그랬죠? 일루션 한다 그랬잖아요. 일루션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DNA 아크릴아마이드 죄를 걸어요. Acrylamide gels are useful for separation of small DNA fragment, typically oligonucleotide, 100베이스 페어 이하의. These gels are usually of a low acrylamide concentration, 보통 6%를 쓰고요. Non-ionic denaturating agent인 육몰 유레아를 보통 씁니다. 이게 보통 시퀀싱 젤을 만들 때의 컨디션인데 보통 이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작은 DNA를 분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DNA 아크릴아마이드 죄를 걸기도 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프로틴 죄를 걸어볼게요. Gel electrophoresis of proteins almost exclusively utilize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써요. 아가로셀에 거는 거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아크릴아마이드 solution usually contains two components. 그냥 아크릴아마이드만 넣어서는 안 되고요.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아크릴아마이드를 같이 넣어줘요. 비스아크릴아마이드 is essentially a cross-linking component of 아크릴아마이드 폴리머에 이제 크로스링킹이 돼서 이제 처음에는 물에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그냥 물에 그 단순히 굳질 않잖아요. 크로스링킹이 되어야 이제 아가로스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데 얘도 딱딱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서로 아크릴아마이드와 아크릴아마이드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크로스링커의 역할을 이 비스 아크릴아마이드가 한다라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S와 테미드라는 것을 넣어주면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 아크릴아마이드가 섞인 솔루션에다가 APS, 암모늄 퍼설페이트인가요? APS 그리고 테미드 정확한 약자는 모르겠어요. 걔네들을 넣어주면 이제 크로스링킹이 막 일어나면서 젤이 이제 굳어가게 되죠. Protein gels are usually performed under denaturating conditions in the presence of the detergent SDS. SDS의 역할이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SDS의 역할. 프로틴 젤을 걸 때 SDS의 역할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디내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틴들이 셀 익스트랙트를 뽑아서 프로틴 익스트랙트를 뽑으면 거기는 어떤 애들은 뭐 뽑다 보니까 디내추레이션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또 원래의 구조를 가져. 어쨌든 프로틴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세컨더리 혹은 터셔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DNA도 아가로스젤을 걸면 그 컨포메이션 모양에 따라서 젤이 러닝되는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틴은 막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어떤 구조가 아주 단단해서 어떤 애들은 쉽게 풀리는 구조라서 뭐 셀 라이시스 하면서 프로틴 익스트랙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쫙 풀린다라고 하면 얘는 막 중구난방으로 걸 때마다 모리큘러 웨이트가 다 다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쫙 없애기 위해서 SDS를 집어넣는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로틴은 차지가 어떻게 되죠? 차지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프로틴 차지. 예,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어요. 프로틴은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든 아미노액시드들은 각각의 고유한 PI,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값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net charge가 0이 되는 pH를 PI,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 뭐 pH 7에서 어떤 아미노액시드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미노액시드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차지를 많이 갖는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된 단백질은 플러스, 네트가 플러스일 것이고 마이너스 차지를 많이 갖는 프로틴들은 네트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틴은 차지가 pH 7에서 프로틴마다 달라요. DNA는 모두 다 이제 포스페이트 백본 때문에 모두 다 정확한 네거티브한 차지를 갖지만 그래서 얘의 차지를 일정하게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어야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걸었을 때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SDS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SDS가 한번 봅시다. protein gels are usually performed under denaturation condition in the presence of the detergent SDS. The proteins are denatured by heat in the presence of SDS가 있는 상황에서 열을 가해주면 이제 끓이면 이제 secondary structure가 풀리게 되고요. The SDS binds via hydrophobic interactions to the proteins in an amount of approximate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protein. 그 각각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프로틴의 사이즈가 크면 SDS가 더 많이 붙고요. 작으면 더 조금 붙어요. 그런데 모리큘러 웨이트의 개념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것들이 막 놓여 있는데 여기에 SDS가 똑같게 프로포셔널 모리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똑같이 붙는다면 SDS가 붙는 게 오히려 더 사이즈 차이를 더 많이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due to the charged nature of the SDS molecule, the proteins thus far have a somewhat constant charge to mass ratio. 그러니까 왜냐하면 SDS가 강력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는 단백질에 마이너스 차지로 된 SDS가 잔뜩 붙으면 넷 차지가 모든 프로틴이 다 마이너스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 프로틴의 차지를 마이너스로 주기 위해서 이 SDS를 넣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 기억하세요. 우리가 SDS 페이지를 걸 때 SDS 넣고 열을 가해주면, 근데 SDS는 페이지 상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면 얘네들이 그 프로틴 스트럭처가 풀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위에 검은 동그라미 두 번째, Page may also be learned in the presence of reducing agents such as beta-mercaptoethanol. 베타머캡토에탄올은 reducing agent, 여기 그림 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SDS가 있는 상황에서 샘플을 프로틴을 보일링 끓여주면 이 프로틴의 세컨드 그 스트럭처 테트라머릭 프로틴이 각각의 모노머로 이제 다 바뀌게 돼요. 디내추레이션 되어서. 그런데 한 단백질 내에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컨포메이션이 달라지면 모리큘러 웨이트가 다른 것처럼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한 프로틴 내에 구조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나 하이드로진 본드 이런 정도는 이제 SDS에 의해서 제거가 돼서 디내추레이션이 쫙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다이설파이드 본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다이설파이드 본드들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스트럭처가 이루어지고 그게 풀리지가 않는데, 베타머캡토에탄올 같은 리듀싱 에이전트를 넣어주면 완전히 이런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 프로틴이 완벽한 이제 리니어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죠. 거기 다시 읽어보면 그 검은 동그라미 두 번째 아래 흰 동그라미 베타머캡토에탄올 is a reducing agent which will reduce any disulfide bond를 다 제거해요. Exist between some pairs of cysteine residue in a protein, 프로틴에 있는 cysteine residue끼리 바인딩되어 있는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제거되고요. This helps to remove residual secondary structure in the SDS treated protein. 그러니까 SDS만 처리해서는 아직 일부의 secondary structure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베타머캡토에탄올을 트리트 같이 넣어주게 되면 제거가 돼서 이제 완벽하게 쫙 되게 됩니다. 일단 젤을 걸었어요. DNA 젤 걸었고 프로틴 젤을 걸었으면 이거가 이제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제 보는 방법, 그게 이제 스테이닝을 하는 건데, DNA 뭘로 스테이닝해요? ETBR, 에티디움 브로마이드. 잘 아는 거예요. 그림 4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제 에티디움 브로마이드의 스트럭처가 나와 있어요. 여러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이런 루인 구조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오늘은 별로 안 걸려요. 전체적으로 한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This compound contains a planar group that intercalate between the stacked base of DNA. 희한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planar group이면 이제 평평한 이런
링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intercalate면 이제 어딘가에 끼어 들어간다라는 뜻이고, between the stacked base라고 했으면 base의 stacking, base의 stacking이 뭐죠? DNA 베이스가 스태킹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DNA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블 스트랜드, 뭐 일반적으로 더블 헬릭스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5탄당이 이제 얘도 한쪽 헬릭스고 얘도 한쪽 헬릭스예요. 5탄당이 얘는 5' to 3', 얘는 밑에서부터 5' to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 5탄당이 있고 여기도 5탄당이 있고, 얘의 베이스와 얘의 베이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세컨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5탄당이 있고 여기도 5탄당이 있으면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또 베이스가 있어서 얘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드가 이렇게 돼 있고, 포스페이트 백본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스태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바로 위에 베이스도 얘도 포스페이트고 얘가 베이스, 쪽 베이스, 5탄당, 포스페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이 베이스와 베이스가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그 위에도 보면 이렇게 베이스와 베이스,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어디죠? 뭐 해리포터나 뭐 그런 데 보면 뭐 이런 탑 같은데, 성 같은데 올라가는 계단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스태킹이라는 것은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계단은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인터랙션 요 두 개를 이제 한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베이스와 베이스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 요 베이스와 요 베이스 사이에 이 TBR이 이렇게 딱 끼어 들어간다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인터캘레이션 한다. DNA 스태킹 되어 있는 사이에, between the stacked base of DNA 사이에 인터캘레이션 한다라는 게 이 의미고요. 그래서 DNA는 잘 알다시피 UV를 쪼이면 그 빛을 흡수해요. 이제 DNA 상에 우리가 아그로스젤을 건 다음에 이 TBR 솔루션에다가 DNA를 담궈두죠. 담궈두면 그 DNA 사이에 막 이 TBR이 들어가요. 이 TBR이 막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로 샥 와싱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UV를 딱 쪼여주면, 원래 260나노미터의 빛을 DNA는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알죠? 흡수하는데 그 흡수된 빛이 어디로 주변에 있는 이 TBR 쪽으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이 TBR 쪽으로 이제 빛이, 그 260나노미터의 빛이 전달이 되고, 여기 보시면 하얀 동그라미, UV radiation at 254나노미터 is observed by the DNA. DNA가 이제 254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고 and transmit to the bound dye. bound 여기 붙어 있는 이 TBR에 그걸 전해줘요. 그러면은 the energy is re-emitted at 590나노미터 in the red-orange region of the spectrum. 그래서 이제 얘한테 빛을 전해주어서 이 레드-오렌지 값, 그런 파장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UV 램프를 딱 켜면 거기에 DNA가, 우리 눈에는 DNA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이 TBR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로스젤에 어디에 DNA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가운데 좀 아래 보면 fluorescence shadowing이라는 게 있어요. DNA fragments resolved on polyacrylamide gels also be visualized by the method of UV shadowing. 우리가 보통 이제 짧은 DNA를 걸 때, 혹은 싱글 스트랜드 DNA를 걸 때, 싱글 스트랜드 DNA는 뭐 짧은 DNA이고, 싱글 스트랜드 DNA면 싱글이라고 해도 그냥 싱글로 안 있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조금이라도 구조를 이루어요. 그럼 만약에 이 TBR을 껴주면 싱글 스트랜드 DNA다 이러면 이 TBR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싱글 스트랜드 DNA다 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이런 더블 스트랜드를 이루는 요 사이에 ETBR이 끼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몇 개 안 되는 짧은 DNA를 페이지로 걸어놓고 그걸 ETBR로 스테이닝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UV 쉐도잉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것 뭐 설명 약간 애매하긴 한데 주변에 UV를 쪼여주면 하얀색 빛을 내는 그런 형광성을 가진 플로레센스 성질을 갖는 머티리얼이 우리가 TLC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이렇게 올려요. 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올리고 여기다가 사실은 DNA를 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밴드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은 안 보이죠. 그냥은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UV를 이렇게 핸드 UV를 이렇게 쫙 조여줘요. 조여주면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 하얘요. 얘 때문에 이제 하얀 빛이 쫙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DNA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다 보니까 DNA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 반사되어서 이 플로레센스를 띠는 요 부분이 원래 빛을 쪼여주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바닥이 하얗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DNA가 있는 부분은 UV를 쪼여준 게 UV를 DNA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오히려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DNA가 여기 있고 여기서 빛을 쪼여주면 DNA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 부분이. DNA가 원래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쉐도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UV를 쪼여주면 빛을 260 나노미터의 빛을 DNA가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DNA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 스테이닝은 어떻게 하느냐? 단백질은 저도 단백질을 걸어서 뭐 보통 웨스턴 블랏이나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단백질을 스테이닝 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코메스 블루라는 솔루션을 써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코메스 블루 솔루션으로 담가두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염색이 되는데 모든 백그라운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와싱을 쭉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단백질만 파랗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얗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게 되죠. 뭐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코메스 블루로 스테이닝 했을 경우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시면 This method can typically detect protein samples of 0.1 마이크로그램 or greater. 어떤 프로틴 샘플이 적어도 0.1 마이크로그램이면 이제 100 나노그램 이상 정도 되어야 밴드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틴 젤을 걸고 여기다 걸어요. 그 코메스 블루로 스테이닝을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보이지 않는 밴드 요 위치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이 엄청 많은데 얘가 적어도 100나노그램 이상 되어야 이게 밴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요 정도이지만 훨씬 더 많은 프로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좀 더 그 디텍션을 적은 양을 하고자 사람들이 요새는 아니죠. 쓰는 방법이 실버 스테이닝이에요. 뭐 다른 건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The sensitivity is approximately 2 orders of magnitude more sensitive than comex staining. 그러니까 2 order magnitude니까 100배예요. 100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말하면 코메스 블루는 100 나노그램 이상 있어야 이제 밴드로 보이는데 실버 스테이닝 같은 경우에는 1 나노그램만 있어도 얘가 밴드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코메스 블루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실버 스테이닝의 장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코메스 블루의 단점은 이제 양이 많아야 된다. 장점은 뭐냐면 어떤 밴드와 밴드 사이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코메스 블루로 스테이닝 했을 때 얘는 이런 정도고 얘는 이렇게 짙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얘보다 요 밴드가 요 밴드보다
한 3배 진하다라고 하면 이 프로틴이 한 3배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버 스테이닝은 그런 정량적인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밴드가 진하다고 무조건 그 프로틴이 많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뭐 요새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실버 스테이닝으로는 정량적인 비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번 더 정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PCR로부터 시작해서 DNA를 클로닝하는 그 과정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끝내죠.